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제2의 광교, 수원 8달 재개발, 과연 투자해야 될까? 그리고 부제는요. 8달 구대 권선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 중에서도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적인 위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에서 약간 반경 약 5km 정도 떨어지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하죠. 삼성전자가 이쪽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요, 이제 광교신도시라고요.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세가 34평 기준으로 뭐 12억, 13억까지도 하는 아파트가 존재를 하죠. 그만큼 굉장히 시세가 높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서 반경 약 17km 정도 떨어지면 또 다른 중요한 업무지구인 이제 판교가 있고요. 그 아래는 바로 이제 분당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좀 보시면 이제 안양이라든가 이제 군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길게 이렇게 의왕이 존재를 하고요. 왼쪽엔 또 안산시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좀 멀죠. 31km까지 이렇게 쭉 가보시면 뭐 이제 강남권하고요. 이제 잠실 그리고 이제 영등포라든가 여의도 또 광명 그리고 이쪽 위에 뭐 용산이라든가 서울시 뭐 서울역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수원역에서 서울의 이제 중심지까지는 이제 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고요. 반면에 이제 광교 쪽에는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은 약 30분대면은 접근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호재이고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수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69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요. 이제 업력이 50년이 좀 넘었고요. 임직원 수는 지금 약 1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매출은요. 약 170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기준으로 거의 한 58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이제 당연히 이제 1억이 넘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는 사내 커플이 좀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다라고 하면은요, 그 연봉이 2억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 신용대출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봉에 거의 한 1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분대, 뭐 반도체라던가 뭐 어떤 뭐 휴대폰 쪽에 근무하시는 사내 커플이면서 한 30대 중반 정도다라고 하면은요. 연봉이 2억이고 뭐 신용대출을 각각 받으면 거의 한 5억 정도의 현금으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금력이 굉장히 충분하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 있는 뭐 10억 이상의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쉽게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뭐 거의 이렇게 10만 명씩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에 지하철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에 대해서 같이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원역이고요. 수원역에 GTX C 라인이 좀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서 양재까지 이렇게 접근이 20분대면 가능하고요. 앞으로요.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라인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인선이라 그래서요. 인천까지 또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수원 내부에 트램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화서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이 이제 호매실까지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분당선이 이제 광교까지만 있기 때문에요. 이 역이 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좀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재개발의 위치는 이 수원역에서요, 이 신분당선 쪽 말고 이 아래 이제 분당선을 타시면 그 매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위에가 이제 8달 6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8달 8구역,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10구역이고요. 요 세 개가 이제 조정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이 이제 권선 6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쪽은 이제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8구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6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권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역세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원역 접근성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는 지금 입지적으로는 10구역이 가장 입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수원역이고요. 이게 분당선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램이 이렇게 또 수원 내부를 다니는 트램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8달 6구역이 이렇게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8구역 이렇게 있고요. 그 위쪽에 이제 10구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권선 6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조정 지역이고요. 그리고 권선 6구역은 이제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순서대로죠. 그래서 빠른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요. 8달 6구역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8구역, 그 다음에 10구역, 그 다음에 이제 6구역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대단지 이렇게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 더하면은 만세대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다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쪽은 거의 미니 신도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구역이 이제 이주나 철거 예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 6구역 순으로 권선 6구역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쪽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가 되는 시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광교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보시는 것처럼 광교의 위치는 아까 이제 수원역은 좀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광교까지는 실질적으로는 한 4km 이상 좀 떨어져 있어요. 4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 이제 광교 중앙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레퍼런스가 되는 아파트, 향후에 재개발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파트 이름은 자연의 힐스테이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12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이고, 이제 호가는 뭐 12억 이상에서 13억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 8달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광교를 바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시세를 쫓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시세를 참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쪽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속도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이 이제 8달 6구역이고요. 8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대우 건설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총 이제 2,500세대 정도 되고요. 이제 12월에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하나 확인해 보면 24평에서 이제 25평 기준으로요. 지금 매매 가격은 지금 프리미엄 포함해서요. 약 3억 5천 정도면은 입주권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억 한 후반에도 이제 매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총 매입 가격이 5억 초반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제 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향후에는 이 아파트가 이제 다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광교가 지금 34평이 거의 12억 이상 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못해도 이 아파트는 이제 8억 이상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5평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구역을 좀 살펴보면요. 이쪽이 이제 8구역인데요. 8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이 8달 구역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초중고가 이렇게 다 단지 내에 있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우랑 SK건설이 맡았고요. 약 3,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34평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은요. 거의 매매가가 이제 입주권 매매가가 5억 이상 필요하고요. 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4억 초반이 필요한데요. 투자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4억 대면은요. 그리고 총 매입 가격 같은 경우는 7억이죠. 네, 뭐 향후에는 뭐 입주한다라고 하면은 뭐 10억 정도 간다, 10억 그 이상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실투자 자금이 좀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10구역이고요. 10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이제 가장 떨어지긴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GS랑 이제 현대에서 맡았고 3,000세대가 좀 넘기 때문에요. 뭐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주변하고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 이제 매매 가격이죠. 이제 입주권을 사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6천 정도 하는 것이고요. 이주비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억 초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34평 기준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8구역보다는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이제 매입 가격은 34평 기준으로 6억 중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뭐 3억 초반에서 이제 3억 중반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이죠. 유일한 이제 비조정 지역인 이제 권선 6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권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 SK, 코롱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세대 수는 2,000세대 정도 되고요. 이제 84 타입 34평 기준으로 매매가액이 입주권을 사는 가격이 5억 7천 정도 되고요. 이주비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4억 중반 정도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 속도가 뭐 가장 느림에도 불구하고 비조정 지역이고 이제 대출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요. 시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투자금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8달구 재개발이나 권선 6구역 재개발 투자 비용이 보시는 건 적어도 이제 3억에서요. 25평이 3억이고 거의 34평은 지금 4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만의 목적으로 수원 쪽에 접근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3억과 4억이라고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서울에도 지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신림이라고 한다거나 뭐 성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왼쪽에는 광명도 있고요. 충분히 뭐 더 좋은 입지에 시세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제 뭐 수원 쪽이 거주지이면서 수원 근방에서 이제 직주 근접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생활권이신 분들은 이 8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를 검토하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